밀가루 음식을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밀가루가 지금은 너무 흔하고 뭐 슈퍼에 가면은 2,000원이면은 1kg 사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굉장히 예전에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쌀 같은 경우에는 도정을 하면은 쌀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는 도정을 하면은 밀알이 부서져요. 그래서 알곡을 얻을 수 없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심으면, 밀을 심으면 이거를 가루 음식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곡식을 통곡으로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밀가루를 가루 음식을 해서 먹으려면 밀을 곱게 갈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밀을 밀을 추수를 하면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껍질 벗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거기에서 가루를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는 거의 뭐 왕이 먹었던가 아니면 귀족이나 양반이 먹었던가 이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심지어는 좋은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밀가루를 수입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밀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귀한 음식이니까 정말 무슨 뭐 환갑이라던가 결혼식이라던가 이럴 때 먹는 잔치 음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도정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씩 밀가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싸고도 좋은 밀가루를 같이 먹게 됐죠. 밀로 만든 음식 중에서 그 칼국수라던가 아니면 만두라던가 수제비라던가 이런 음식들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이고, 여기 수원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수원 하면은 밀가루 음식 하면은 생각나는 게 수원 칼국수거든요. 그래서 칼국수가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집도 많고 오래된 집도 많고, 그래서 수원의 칼국수는 어떤 칼국수일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원 칼국수를 만드는 집 중에 한 집을 찾아서 어떤 칼국수를 만들까, 그리고 그 칼국수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제가 가보려고 하는 집은 이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칼국수 집인데요.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네, 칼국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긴 한데 정말 오래된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칼국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산가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널빤지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반쪽을 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먹었던 칼국수가 지금과 같은 칼국수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00년 후에 한 1800년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칼국수라는 이름이 절면, 그러니까 끊을 절자에 국수 면자 써가지고 절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절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대부분 메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밀가루가 굉장히 귀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밀가루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메밀을 갖고 만들었어요. 메밀은 한번 심으면 한 2개월쯤 후에는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메밀을 수확을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빻아서 반죽을 해서 이제 면을 만든 거죠. 그런데 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면을 만들어 가지고 국수틀이라고 있거든요. 국수틀에 넣고서 꽉 눌러서 지금과처럼 국수로 만드는 그런 국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따 제가 먹을 칼국수처럼 면을 길게 반죽을 해가지고 칼로 잘라서 만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칼국수보다는 면국수에 대한 그 눌러서 먹는 면국수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왜 먼저 그 눌러 먹는 국수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면은 굉장히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면은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국수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쉽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양반이나 좀 가지신 분, 부자이신 그런 집에서 면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눌러서 먹은 면이 먼저 만들어져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눌러가지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망이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칼로 썰어서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수틀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어 먹다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면을 밀어서, 그러니까 반죽을 밀어서 칼국수의 형태로 먹었다. 그러면 칼국수에 대한, 본격적인 칼국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한 1900년대쯤에 이제 칼국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메밀면이 기본이었는데 1900년대에 오면은 밀가루 면이 이제 기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밀가루 면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밀을 많이 심게 되고 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밀가루가 점차,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밀가루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어서 밀가루만 사용하지는 않고 거기에다가 콩가루까지 다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뭐 밀가루가 이만큼이면 콩가루 이만큼 해가지고 콩가루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칼국수를 만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콩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것들은, 그러니까 안동의 안동국수라던가 아니면은 강원도의 가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밀가루에다가 콩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면을 잘라서 끓는 물에다가 훅 넣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먼저,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만드는 칼국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보통 이제 국수를 먹을 때 보면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빨아서 거기에다가 육수를 부어서 먹잖아요. 그런 형태대로 칼국수도 마찬가지로 칼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삶아서 거기에다가 장국을 부어서 그렇게 먹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900년도 중반에 오면은 드디어 물에다가 생국수를 넣어서 끓여서 만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칼국수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칼국수가 나타나는 거는 한 100년이 조금 안 됐겠나요? 1930년대쯤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약 100년 전후로 지금과 같은 칼국수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칼국수를 이제 면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제면기도 있고 반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칼국수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그 밀가루나 아니면 콩가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콩가루나 밀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미리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밀대로 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두피 밀듯이 밀대로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홍두깨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 홍두깨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밀가루를 미는데, 반죽을 미는데, 홍두깨는 한 얼마나 하냐 하면 한 1.5m에서 한 2m 정도, 그 정도 이제 길이가 되고, 두께도 한 이만큼?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아주 그 길고 두툼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닥에는 이렇게 안반이라고 해서 큰 반을 놓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더러 이렇게 큰 거를 크게 사용해서 미냐 하면, 옛날에는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족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만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만큼 만들어서 후루룩 밀어가지고 하기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못 먹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밀 때 크게 밀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미냐 하면 반죽을 놓고서 조금씩 반죽을 이제 늘려나가요. 늘려나간 다음에 홍두깨를 놓고서 늘려난 반죽을 후루루루 홍두깨에 감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 반죽을 그 넓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 미는 그 면이 어떤 경우는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잖아요. 면 자체가. 어떤 때는 두껍고 어떤 때는 얇고 뭐 이렇게 간격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칼로 썰어 가지고 그 육수에 넣고서 끓여요. 그래서 먹으면은 면이 어떤 거는 면 하나에도 어떤 데는 두껍고 어떤 데는 얇고 어떤 데는 두꺼워서 약간 꼬득꼬득한 느낌이 들고 어떤 건 얇아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면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식감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칼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면기로 나와서 면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한번 제가 여기에 와서 면을 2개를 시킬 건데요. 한번 어떤 면을 시킬지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칼국수가 있는지 한번 칼국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옛날 칼국수도 있고 김치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소고기 칼국수, 장칼국수, 들깨 칼국수, 매생이 칼국수, 비빔 칼국수, 만둣국, 이렇게, 만둣국은 칼국수가 아니니까. 이 중에서 제가 옛날 칼국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칼국수 하나를 시킬게요. 담고, 제가 옛날 칼국수하고 장칼국수를 시켰는데요. 옛날 칼국수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맹물에다가 끓였어요. 거기에다가 뭐 소금 간 잠깐 하고 이렇게 해서 끓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맹물에다가 끓이면 맛으로 먹는 시대니까 육수가 또 중요해서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도 되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장칼국수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칼국수를 끓일 때 맑은 장국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900년대 중반에도 그러니까 칼국수를 끓일 때 작물을 많이 썼어요. 거기에서의 작물은, 맑은 작물은 아마도 간장 작물을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된장을 풀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고추장을 풀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장국들을 사용해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어떤 장국을 끓여서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서 이 2개를 시켰습니다. 일단 한번 2개가 오면은 한번 맛을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일단 옛날 칼국수 먼저 볼 건데요. 옛날 칼국수에는 지금 고명이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요건 김가루예요. 요거는 김가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부를 해서 얹었어요. 그 다음에 면을 보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면이 이렇게 굵은 면도 있어요. 굉장히 굵죠. 일반적인 칼국수 면에 비해서 굉장히 굵고, 굵은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면보다도 훨씬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면과 굵은 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예전에 손칼국수를 만들 때는 손으로 밀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끓여 놓으면은 어떤 거는 두껍고 어떤 거는 얇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식감을 면 하나에 다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면기로 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면의 식감을 다양하게 즐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면과 그 다음에 가는 면을 같이 먹으면 다양한 식감을 한꺼번에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 다음에 육수를 좀 먹어볼게요. 네, 육수는 멸치 육수를 좀 베이스로 한 것 같고요. 약간 매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매콤한 느낌도 있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같이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넓은 면하고 가는 면하고 국물하고 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명도 같이 얹어 먹어볼게요. 네. 유부가 오래도록 같이 씹혀서 유부의 쫄깃쫄깃한 맛이 이런 그 면의 부드러운 맛을 좀 상쇄시켜서 약간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칼국수를 한번 볼게요. 장칼국수도 제가 육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칼국수는 고추장 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약간 된장 맛도 나기는 합니다. 네, 고추장이 그렇게 강한 고추장, 메주 냄새가 강한 고추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달달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은 국수와 좁은 국수를 같이 냈어요. 자,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추장의 텁텁한 맛은 좀 덜하고, 그러니까 코를 톡 쏘는 매운맛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었던 칼국수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입맛에 그리고 젊은 층의 입맛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있는지를 오늘 봤습니다. 이제 칼국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젊으실 거라고 저 생각을 못했어요.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이 젊은 층에서 네. 칼국수를 메뉴로 해가지고 업장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대표님이 또 같이 계신데요. 대표님이랑 같이 칼국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칼국수 먹어보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손을 좀 대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제 이런저런 요식업 쪽에서 일도 좀 했었고, 실제로 다른 가게도 운영을 해봤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거죠, 저한테. 어렸을 때 칼국수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나 뭐 가족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뭐 칼국수집 워낙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셨어요? 일단 가족이 만들어준 것도 많았고요. 근데 가족들끼리 먹을 때는 이제 보통 수제비를 많이 먹었었죠. 아무래도 좀 편하셨는지 그게 더 수제비로 해서 자주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칼국수집 수원 거의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한 칼국수집 다녀보고, 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오면 칼국수, 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더 접근이 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마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유명한 칼국수 집 그러면 뭐 수원에 칼국수가 유명한 데도 몇 군데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예전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죠. 예전에 이제 1900년, 1950년, 60년, 70년대 요때 내려왔었던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네,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성향이 좋았던 거는 어느 쪽이었어요? 제 성향이요? 네. 제 성향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옛날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요식업 쪽으로 보면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게 있지 않나, 마음적으로. 칼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그런 좀 혼과 얼이 좀 담겨 있는 음식이지 않나 싶거든요. 굉장히 긴 음식이고, 힘든 시기도 지냈던 음식이고, 소울푸드지 않나 싶어서 아무래도 홍두깨로 직접 밀고 하는 방식들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즐겁게 먹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 칼국수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실 때, 네. 전수받은 방법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거기에다가 먹어보고 개발해내고 이런 쪽이 훨씬 많은가요? 어느 쪽이에요? 저희는 100% 개발이에요. 뭐 칼국수 집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진짜 순수 100% 개발로 해가지고 처음에 멸치 뽑고, 뭐 밴댕이 뭐 해보고, 디포리 섞어보고, 뭐 표고 얼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뭐 내가 이것보다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려웠었어요, 되게. 그래서 전통을 이제 전승한다는 것도 이제 꽤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뚝딱뚝딱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는 또 아니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칼국수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도록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개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네, 그것도 전혀 없었었어요. 사람들한테 어필의 핵심적인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단 기본은 맛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 면을 처음에 뽑으실 때 홍두깨로 직접 만드셨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반죽도 손으로 직접 다 했었고, 뭐 숙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직접 해가지고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면의 굵기를 좀 달리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면의 굵기를 달리해서 넣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이제 보통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칼제비라는 음식을 저희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익숙하잖아요. 그냥 수제비랑 칼국수를 단지 섞은 음식인데, 근데 요새 저보다 조금만 더 어린 친구들만 봐도 칼제비가 뭔지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냥 수제비 주세요, 칼국수 주세요. 근데 저는 항상 제 첫 번째 선택은 칼제비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일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두께의 면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어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 장칼국수는 어떻게 해서 픽하게 되셨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강릉 쪽에 장칼국수가 되게 유명해요. 강원도 강릉 쪽에.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바다 놀러 가면 동해바다 쪽 많이 놀러 가잖아요. 가면은 항상 거기 칼국수집, 장칼국수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줄 서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 팔아도 분명히 좋아하시고 잘 드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여기는 장도 새롭게 해서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넣으신 건가요? 그죠. 아무래도 그냥 고추장만 넣어서 먹자니 답답하고 된장만 넣어서 먹자니 또 그 느낌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배합을 해봤었어요. 이것저것 넣고 또 이것 넣자니 또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개를 먹어봤는데 이제 제 느낌은 예전에 그야말로 전통적 방식으로 만드는 칼국수는 약간 이렇게 맛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두 개의 칼국수는 굉장히 라이트하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라이트한 거를 즐기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칼국수의 변화, 예, 이런 것들, 이렇게 맛에 있어서의 변화 과정 이런 것도 좀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먹으면서도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새롭다, 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칼국수에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을 첫 세대라고 생각하면은 사장님은 한 세 번째 세대쯤 될 텐데, 이렇게 한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가 칼국수라고 하는 원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칼국수가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오늘 보게 돼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고요. 예, 진짜 건승하시길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두 번째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볼 거는요, 만두예요. 만두도 수원에선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만두이기 때문에 만두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 어떤 맛인지 이런 거를 한번 보러 만두 거리에 왔어요. 그래서 만두를 사서 한번 먹어보고 또 이야기 또 나눌게요.
네, 수원의 유명한 만두집에서 만두를 사왔어요. 수원의 만두집 하면은 몇 군데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러서 만두를 사왔는데요. 우리가 만두를 먹기 시작한 때는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고려시대 때 만두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만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만두였을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왕실에서 잔치를 할 때도 만두를 올렸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린 만두들을 보면은 뭐 어만두, 채만두 이런 게 올라갔거든요. 어만두는 물고기 살을 얇게 저며서 그 안에다가 소를 넣은 거고, 채만두는 채소 안에다가 소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만두는 지금 밀가루에다가 소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기는 했다고 하고, 그런 거를 상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만두가 우리나라에서 명맥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즐겨 먹는 만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두를, 여기는 만둣국, 여기는 찐만두, 여기는 군만두, 이렇게 만두를 세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만두를 만들면 대부분은 만둣국으로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만두를 만드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겨울쯤에 만들었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만두를 먹을 때는 설날에 만둣국을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겨우 내내 만둣국을 해서 끓여 먹고 이 집 저 집 나누어서 먹었던 그런 풍속이 있어요. 만두를 만들려면은 먼저 만두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만두피를 밀어야 돼요. 만두피를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 경우도 있고,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만두피를 하나하나 뚝뚝 잘라서 한 개씩 미는 경우도 있지만, 넓게 만들어서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만두피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딱 씹히는 게 만두피잖아요. 만두피의 맛이 어떨까? 만두피를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집 만두인데, 자, 만두피의 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르륵 잘라져요. 자, 그리고 다른 집 만두도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는 만두피가 조금 질기죠. 이렇게 같은 밀가루를 사용하는데도 어떤 집은 만두피가 조금 더 부드럽고 어떤 집은 만두피가 조금 더 쫄깃하고, 이렇게 피의 상태에서도 맛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크기의 차이도 맛이나 식감의 차이가 연결이 되어서 어떤 집은 작게 만들고 어떤 집은 크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게 더 맛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먹는 사람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둣국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요. 그리고 맛은 무거워요. 만두 더 먹어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두를 동그랗게 빚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만둣국을 끓일 때 만두의 모양을 동그랗게 빚어요. 동그랗게 빚어서 가운데 구멍을 내면 그 구멍 속으로 국물이 스며들어서 골고루 다 익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같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같은 만두를 만든다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서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수원의 만두를 먹어봤는데요. 만두는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도 오래된 연원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왕실의 잔치에도 올라갔을 만큼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양반가로 퍼지고 그리고 민가에까지 퍼지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식감이나 맛이나 아니면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